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그마 FP 카메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시그마에서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시그마 FP가 새로 나왔는데요. 시그마를 한국에서 유통하고 있는 세기핀 씨 지인분이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시그마 FP를 써볼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시그마 FP를 일주일 동안 쓰면서 제가 느꼈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어떤 분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지 정도 내용 정리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시그마 FP 스펙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징, 뭐 베이어 센서를 사용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워낙 다른 많은 유튜버 분들이 잘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제가 느낀 좀 주관적인 관점에서의 장점과 단점을 먼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그마 FP의 장점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카메라 크기가 정말 컴팩트해요. 사실 풀프레임 미러리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물론 당연히 소니 A7 시리즈를 떠올리실 거예요. A7 시리즈도 작기로 유명한데 시그마 FP는 그것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캐논 M50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크롭 센서를 사용하고 있는 M50 카메라랑 그 두께라든지 크기가 거의 비슷한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 풀프레임 치고는 정말 작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가 컴팩트하기 때문에 휴대성이 정말 좋아서 요거는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시그마 FP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만 특화된 바디라기보다는 사진과 영상 두 가지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 바디입니다. 4K 로우 촬영이 되는 바디라고 하면 지금 대표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리실 수 있는 BMPCC 4K나 6K 혹은 뭐 Zcam 같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바디들은 지금 말씀드린 그 4K 로우 촬영이 되는 바디들은 대체적으로 영상에 특화된 그 바디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사진 촬영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 시그마 FP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위에 아예 스틸이랑 그 영상 찍는 모드를 나눌 수 있는 물리 버튼이 있어가지고 스틸로 설정하고 사용할 경우에는 뭐 거의 카메라에 준하는 그런 기능,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관심이 있으신 이라면 어떻게 의외로 또 시그마 FP에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도 있고, 영상에 포커스를 맞추신 분이더라도 중간중간에 사진을 찍는데 좀 쉽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큰 장점으로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뭐 모두들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4K 로우 촬영이 된다는 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까지 주로 8비트, 제 메인 바디가 1DX 마크 2와 EOS R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로 8비트로 촬영을 했어요. 제가 외장 레코더가 없기 때문에 EOS R이 사실 10비트 로그 촬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사용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컴팩트한 바디인 시그마 FP는 인터널로, 그리고 또 SSD를 엮으면 엑스터널로 4K 로우 시네마 DNG 포맷이 촬영이 됩니다. 저도 사실 이전에 그런 로우 촬영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잠재력이라든지를 몰랐는데, 이번에 사실 테스트 촬영을 해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색감을 만질 수 있는 범위가 정말 넓더라고요. 그래서 뭐 촬영을 할 때 익스포저 노출이라든지가 조금 잘못됐더라 하더라도 후보정에서 충분히 좀 수정이 가능하고, 색감을 줄 때도 훨씬 개조를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큰 장점으로 느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장점을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세 가지 단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오토포커스가 제일 큰 이슈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오토포커스가 좀 잘 되는 카메라를 선호하기 때문에 캐논 바디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뭐 소니 같은 경우에도 오토포커스가 되게 출중하고, 요 근래 뭐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도 펌웨이드 업데이트를 하면서 오토포커스가 되게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시그마 같은 경우에 오토포커스는 좀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사진 촬영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영상 촬영을 하면서는 그 피사체를
피사체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좀 헤매는 모습이라든지, 맞췄다고 하더라도 컨티뉴어스하게 따라간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시그마뿐만이 아니라 사실 좀 많은 카메라 업체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 향후에 좀 더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그마 FP를 촬영을 한 영상을 편집하면서 이건 좀 어렵다, 이건 좀 힘들다라고 느꼈던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프리미어를 통해서 영상을 편집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그마 FP로 촬영된 영상은 특히 로우 영상의 경우인데, 시네마 DNG라는 파일로 이제 추출이 되거든요. 근데 차후에는 프리미어에서 지원할지 모르나 현재는 프리미어에서 그 포맷 자체를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 파일 자체를 다빈치 리졸브로 편집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슈라기보다는 약간의 불편함일 텐데요. 다만 다빈치 리졸브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 또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후 보정 프로세스를 프리미어를 통해서 편집하시는 분이라면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들 사실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조금 일반 사용자에게는 단점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그건 바로 약간 모듈형이 컨셉 때문에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는 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그마 FP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되게 고프로처럼 딱 네모난 알루미늄 바디로 되어 있어요. 되게 멋있긴 하지만 사진을 찍는다든지 영상을 찍으려면 손을 파지를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액정 화면 자체가 틸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화면을 보려면 외장 모니터를 단다든지 그렇게 모듈형으로 좀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붙여서 사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가 정해지면 사실 그 용도에 맞는 약간의 액세서리의 추가 구입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용해 보니까 그립 부분, 파지를 할 수 있도록 붙이는 모듈이 있는데 그건 거의 필수로 구매를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물론 리그라든지를 붙이시는 분들은 또 경우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컴팩트함을 되게 큰 장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그립 같은 모듈을 붙여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로우 촬영을 저는 좀 포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SSD 드라이브를 끼울 수 있는 거치를 또 달아야 되는 부분들, 이런 조그마한 부분들에서 추가 지출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FP의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바디와 렌즈, 렌즈 같은 경우에 마운트도 있어서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바디 구입을 하실 때 그런 추가적으로 자신이 필요한 모듈 구입할 예산도 필요하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점과 단점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 카메라를 어떤 사람한테 추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카메라 사용 전이랑 후랑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카메라 사용하기 전에는 사실 저도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많은 이런 정보들을 접하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한테 되게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좀 사진을 포커스로 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추천할 수 있는 바디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크기 컴팩트함에 있습니다. 풀프레임 미러리스 바디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인 제 느낌으로는 크기가 워낙 컴팩트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니의 풀프레임 컴팩트 카메라인 RX1 시리즈 혹은 레이카 Q 시리즈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L마운트 45mm f2.8 렌즈를 이번에 같이 대여받아서 사용했었는데, 그 렌즈를 부착했을 때 크기가 거의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렌즈가 고정된 풀프레임 카메라를 생각하셨던 분들한테 조금 더 어필할 수 있고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바디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풀프레임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더군다나 4K로 영상 촬영까지도 할 수 있으면서 또 렌즈 교환 시까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컴팩트 카메라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좀 눈을 돌릴 수 있는, 특히나 레이카 Q에 비하면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또 RX1 시리즈에 비하면 지금 RX1 시리즈가
나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 뭐 대안으로서 어떤 포지셔닝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처음에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사진에 관심 있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영상을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입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전문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이 서브바디로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서브바디 성격에서는 카메라가 워낙 작기 때문에 사실 풀프레임 카메라를 위치하기 어려운 뭐 자동차 안의 실내 촬영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전문적인 영상에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풀프레임의 풀프레임 느낌을 낼 수 있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바디이면서 동시에 4K 로우가 촬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강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바디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토포커스라든지 다빈치 리졸브를 통한 색감 보정 등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매뉴얼 포커스가 익숙하시다든지 다빈치 리졸브를 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전문적으로 영상을 편집하시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거 두 개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될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그마 FP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어떤 카메라보다 카메라 사용 전과 사용 후에 느낌이 되게 다르게 다가온 카메라예요. 대체적으로 카메라들이 같은 폼팩터 안에서 이제 기술이 발전으로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형태로 신제품들을 출시하는데, 이 시그마 FP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에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새로운 폼팩터로서 개발돼서 출시한 카메라이기 때문에 사용 전에는 저도 그냥 스펙이라든지 보면서 4K 로우가 되는 모듈형 카메라가 나왔구나, 뭐 약간 요런 느낌으로 뭐 BMPCC 대척에 있는 어떤, 대척이라기보다는 경쟁 카메라? 뭐 요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받아서 사용해 보면서는 물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의외로 사진 촬영을 되게 잘 고려해서 만들어진 사진과 영상을 같이 쓸 수 있는 카메라네, 4K 로우 촬영을 할 수 있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중에 이렇게 컴팩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더니 BMPCC랑은 좀 완전히 많이 다른 성격인데?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에 관심이 있다든지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빌려서라도 사용해보고 자신이 그 니즈와 잘 맞는지 테스트 하신 다음에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꼭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구입을 결정하시기 바라요. 저 같은 경우는 매뉴얼 포커스에 익숙하고 또 다빈치 리졸브를 부족하지만 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살 수 있다면 잘 활용할 것 같긴 한데요. 요즘에 워낙 관심 있게 보이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뭐 저라면 제 주변 지인들에게 충분히 추천할 만한 카메라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다른 제품들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